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 대형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차가 여전히 극성입니다. 차를 세울 곳이 없어 불법 주차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중소자영업자들이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대출 이자까지 오르면서 버티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LH가 아파트 공급에 가세했습니다. 빈집이 쌓이는 공공임대를 접고 분양으로 전환합니다. 도청을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김영환 지사의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 없는 도청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또다시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닥쳐온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인데요. 현장에서는 버티기 어렵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 비아동에서 대를 이어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상민 씨. 어려울 때 찾아준 단골을 생각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더 이상 식자재 값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야채값부터 기름값까지 안 오른 게 없다 보니 1년 전보다 재료값만 벌써 20% 넘게 오른 겁니다. 식자재죠, 식자재. 간장, 고추장, 여러 가지 다 올라서 그 매출의 한 20%를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도 문제지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금리는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 손님까지 줄어 장사하기가 힘든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자체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비용도 조금씩 더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 중소기업들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은행권 대출이 막힌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충북도 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빌려준 대출금 잔액은 10조 6,717억 원으로 불과 1년 전보다 36.2%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7.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면 줄파산이 우려되고 그러되면 그 파산 여파가 금융기관으로 또 옮겨갈 테고 도미노 경제 위기 상황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죠.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의 고금리까지 이대로라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2달여 만에 3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제천에서 열 탈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그제까지 도내 누적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도 음성군에서만 닭 1,800여 마리가 폐사했고 돼지 214마리, 오리 53마리 등 충북에서 18,100여 마리가 더위로 죽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청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2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재개된 항공편은 베트남 달라스로 가는 비에젯 VJ3653 전세기로 승객 199명을 태우고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해당 노선은 다음 달 11일까지 4차례 더 청주와 베트남 달랏을 오갈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은 청주공항 국제선 재개 이후 두 번째 노선인 몽골 울란바토르행 전세기가 처음 운항합니다. 공항공사는 청주공항을 끝으로 전국 7개 지역 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모두 재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을 피해 달리던 킥보드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굴착기와 충돌해 숨졌다는 뉴스가 최근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해당 거리의 모습이 좀 달라졌을지 현장을 다시 가봤는데요. 불법 주정차 실태는 여전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도로 맨 끝 한 개 차로가 아예 불법 주차장이 됐습니다. 인도 위에도.
정류장 앞 버스 전용 차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과 하루 전 킥보드 교통사고로 한 명이 목숨까지 잃었지만 불법 주차는 여전했습니다. 이곳은 킥보드 운전자 사망 사고까지 났던 지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은 여전히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한 개 차로를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식당 앞 인도는 사람과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가 뒤섞여 인도인지 차도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차도에선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가 주차된 차들 옆을 아슬아슬 달리고 오토바이를 탄 인부들이 뒤따라오는 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유턴합니다. 왕복 8차로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부들을 태워 나르는 식당 셔틀버스는 아예 도로 한복판에 멈춰섭니다. 이중 정차했던 차가 출발하면서 뒤따라오던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목격됩니다. 차를 타고 온 인근 대형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 도로까지 점령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될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잠 안 자고 1시간 덜 자고 1시간 반 덜 자고 왔을 때 주차 전쟁이지 한번. 심지어 출근 전날 밤에 와 불법 주차를 해놓고 차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씻고 밥을 먹고 다시 옷 갈아입고 그 다음날 바로 그날 밤 10시에 저 와서 자리 잡고 차에서 자는 거예요. 차에 하다못해 침대까지 다 이불 침대까지 다 마련해놓고 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불법 주차된 차들로 둘러싸인 주유소는 참다 못해 입구에 볼라드까지 직접 설치해놨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인도에 주차를 하고 공사 현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전부 부서지고 이게 다 마모가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고. 뒤쪽 왕복 2차로 도로도 이미 주차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큰 대로변과 딱 블럭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곳은 단속구역이 아니다 보니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일방 통행길이 돼버렸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단속차를 타고 매일 140대씩 단속하고 있지만 꼼수는 여전합니다. 단속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저기 단속 피하려고 인도라든가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저기 지역을 찾아서 주차하는 여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인근 대형 공사 현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하루 최대 9천여 명. 고질적인 주차난에 공사업체 측은 주차 부지를 3,700여 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사무실은 창의적으로, 외부는 문화공간으로 김영환 도지사가 밝힌 도청 재배치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시작했는데요. 김 지사는 차 없는 도청은 당장 시범 운영부터 하자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도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조직 전문가로 일부 정부 부처 사무실 재배치를 자문했던 김홍진 전 KT 사장이 충북도청을 돌아보고 내린 진단은 근본적 개선이었습니다. 칸막이로 나뉘고 정부 부처 차관실과 맞먹는 국장실 등 충북도청 사무실은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유 공간을 늘리지 않고서는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과별로 팀별로 이렇게 쫙 쪼개져 있어갖고 사람도 거기에 나누고 돈도 거기에 나누고 해서 따로따로 일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청 직원들도 상당 부분 공감했습니다. 회의실을 쓰기 위해 부서들이 경쟁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회의실을 예약하는 게 마치 이제 경쟁처럼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사무실 재배치와 함께 거론되는 차 없는 도청은 현실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화재인 본관과 정원 등을 문화 공간으로 꾸며 직원은 물론 주민과도 공유하자는 것이 김영환 지사의 구상. 김 지사는 주차 타워는 물론 셔틀버스, 카풀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시범 운영부터 해보자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험적으로 해보고 또 성과가 있으면 확정 짓고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김 지사의 구상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실행성을 물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매우 강하게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도정을 내세우며 도청 재배치와 차없는 도청이란 카드를 꺼내든 김영한 지사. 자신의 집무실 축소를 시작으로 우려와 신중론 속에서도 수위를 조절하며 추진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시대를 선언한 민선 8기 충청북도가 투자 유치 60조 원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반도체 등 첨단 우수기업과 국내 유턴기업 등에 주는 보조금을 3,300억 원대로 2배 이상 늘리고 산업용지를 매년 330만 제곱미터씩 공급하며 충북 자유무역지역 33만 제곱미터 조성과 벤처 임대단지 신규 조성 등 기반 구축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특히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며 삼성과 SK, LG 등 대기업 계열사 10곳의 유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영한 도지사가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공론화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세계 무예 마스터십 재검토는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충북을 세계적인 무예 산업 중심지로 만들려는 관계자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주권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이제 2자릿수는 기본입니다. 반면 공공택지마다 의무적으로 짓는 공공임대 아파트는 빈집만 늘어가고 있는데요. LH가 충북에서는 이례적으로 계획된 공공임대 사업을 접고 일반 분양 공급에 가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부터 상권이 완성된 청주의 최대 개발 택지. 마지막 남은 아파트 용지 3만 2천 제곱미터가 거대한 잡초밭입니다. 2008년 처음 승인된 이 택지 개발 계획 당시 공공임대 아파트 용지로 묶인 땅인데 지금껏 계획대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 주체인 LH조차 이 사업 직접 못하겠다고 지난해부터 이 용지를 매각하려다 그마저도 실패한 상태. 덩달아 주변은 첫 삽도 못 든 땅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빈 땅으로 있으면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여기 상업지도 지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들어오니까 이거 하나 갖고는 사람들이 안 짓잖아요. 건물을 임대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 택지에 계획된 공공임대 아파트는 모두 5개 단지. 2년 전 가장 먼저 입주한 한 단지는 지금도 1,500세대 중 거의 절반이 빈집으로 남아있는 등 기존 공공임대 물량도 남아도는 상황에서 10수년 전 개발 계획대로 무조건 더 짓는 게 현실적이냐는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이 공공임대는 입주민과의 집단 마찰이 반복됐던 10년 뒤 분양 전환 조건으로 2019년부터 정책적인 억제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개발계획상 공공임대 물량을 지금 시장에 필요한 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충청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미분양이 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진다는 것은 국고의 낭비거든요. 그거 우리 또 동남지구에는 굉장히 또 적합한 그런 정책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LH가 이례적으로 분양 전환할 이 아파트는 당초 계획이 평균 전용 면적 75제곱미터 770세대로 이르면 내년 말이나 2024년 초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역대 최다 상영작이 준비된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티켓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개막식 관람 티켓을 비롯해 올해 준비한 139편의 상영작 티켓을 홈페이지에서 단독 판매합니다. 의림지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 티켓은 10,000원으로 일반 상영작은 한 편당 7,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편 온라인 예매가 매진이어도 영화제 기간 운영하는 현장 매표소에서 선착순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엿새 동안 열립니다. 보은지역 특성화고인 보은정보고와 충북생명산업고가 통합해 충북생명과학산업고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80%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교의 통합은 충북생명산업고에 농창업 경영과와 같은 융복합 학과를 신설해 보은정보고와 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보훈정보고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고등학교 통합은 충북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충북의 상반기 수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충북의 상반기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8.4% 증가한 165억 달러를 기록해 충북 수출 사상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3억 5,300만 달러로 수출의 26.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정밀화학 원료와 농약, 의약품, 컴퓨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충북의 금융기관 수신액이 저축성 예금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5월 중 충북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예금은행의 수신은 8,261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도 3,385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도내 금융기관의 여신은 3,313억 원 늘어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이 1,218억 원 감소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단양 어상천 수박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올해 어상천 수박은 농가 115곳에서 176헥타르 규모로 재배해 다음 달 초까지 10,000톤이 소비자에게 공급됩니다. 수박 재배를 위해 서리 피해 방지 시범 사업과 영농자재 지원 등 3억 3천만 원을 투입한 단양군은 수박 팔아주기 행사와 판로 개척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상천 수박은 일교차가 큰 석회암지대 황토밭에서 기른 수박으로 단양군의 대표 농산물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